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하하, 그렇죠. 네, 이 D&D 파마텍이라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건데, 한쪽에서는 뭐 1주당 3주 공짜 이러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고요. 네,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먹으는 비만 치료제 기술에 대한 아주 진지한 심층 분석 리포트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한 회사 안에 막 뒤섞여 있는 느낌이라 오늘 이걸 좀 명쾌하게 분리해서 진짜 알맹이가 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료들이 딱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주가 이벤트, 그러니까 무상증자랑요. 네네.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장기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먼저 투자자들을 가장 먼저 현혹시키는 그 이벤트, 무상증자라는 포장지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상증자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크죠. 10월 29일에 1주당 신주 3주를 준다고 공시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 주식이 4배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엄청난 호재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이벤트의 마법 같은 점이죠. 하지만 핵심부터 딱 말씀드리면 기업의 전체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단 1원도 변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무상증자는 사실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의 일부를요, 그냥 장부상에서 자본금이라는 항목으로 옮기는 회계처리일 뿐이거든요.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유상증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나눌지 8조각으로 나눌지의 차이일 뿐이지 피자 전체 크기는 그대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괜히 주주들한테 기대감만 심어주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 나온 분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유동성 확보예요. 유동성 확보요. 네, 이 회사 주가가 상장 후에 6배나 오르면서 한 주당 가격이 2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아, 너무 비싸졌네요. 그렇죠. 이러면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지고 거래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4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주가도 딱 4분의 1 토막이 나요. 아, 그게 11월 13일 권리락에 그렇게 되는 거죠. 22만 2천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만 5,500원이 되니까 맞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와, 주가 엄청 싸졌네 하고 달려들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말하는 권리락 착시 효과가 바로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인 주주 친화 정책 홍보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하고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모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파티가 끝난 뒤에 날아올 청구서예요. 청구서요? 바로 오버행,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이라는 리스크죠. 오버행 리스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신주가 실제로 상장되는 날이 12월 5일이에요. 네. 이날 시장에 기존 주식수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 거죠. 3배요? 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네 공짜 주식을 받자마자 시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주가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주가는 당연히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상증자라는 이벤트는 그냥 단기적인 바람일 뿐이고 그 바람이 잦아든 뒤에도 주가가 버티려면 회사의 근본 체력, 즉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해야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상증자는 결국 포장지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포장지 안에 선물이 진짜 백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뭔지,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열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구용 비만 치료제던데요. 네, 바로 그거죠.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일라이릴리, 노보두디스크, 완전 전쟁이죠. 네, 공룡 기업들이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바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D&D 파마텍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글로벌 거대 제약사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를 무려 9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9조 원이요? 한 회사를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근데 그게 D&D 파마텍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D&D 파마텍이 바로 그 9조 원짜리 회사 메세라와 기술 이전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요? 네, D&D 파마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오랄링크라는 플랫폼 기술이 메세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아하. 즉, 화이자가 메세라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건 그 기술의 원천인 D&D 파마텍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걸 딜의 끝이 아니라 임상 모멘텀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화이자가 직접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오랄링크 기술,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실 먹는 펩타이드 약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오랜 수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회사들이 도전했다가 흡수율 문제로 다 실패했는데 이 기술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네, 바로 그 흡수율 문제를 해결한 게 핵심이에요. 펩타이드라는 게 단백질 조각인데 이게 주사로 맞으면 효과가 좋지만 먹는 약으로 만들면 위장에서 다 분해돼 버려서 흡수가 거의 안 됐거든요. 네, 그쵸. 유튜브 자료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던데 오랄링크는 이 펩타이드 약물을 아주 작은 나노 입자로 감싸서 위장관 점막을 통과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나노 배달 캡슐 같은 거죠. 아, 약물이 위산의 노가 없어지기 전에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특수 택배 시스템 같은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 DD01입니다. 메쉬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심각한 질병인데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그야말로 미개척 시장이거든요. 와, 치료제가 아예 없는 시장이라니.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간학회에서 이 DD01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오, 더 중요한 건 학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에만 기회를 주는 최신 초록 LBA 세션에서 구두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아, LBA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학계의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메인 스테이지에 섰다는 의미예요. 학계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죠. 와, 아마 2026년 2분기에 나올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기술 이전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기술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뭔가요? 두 번째가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차세대 신약 MET-GOGO입니다. MET-GOGO? 네, 여기서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건데요?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무려 29.1%가 나왔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29.1%요? 2.91이 아니고요. 네, 29.1% 맞습니다. 와, 이건 그냥 좋은 데이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왕좌에 앉아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임상에서 보여준 수치가 약 17.7%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걸 1.5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가 동물 실험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지점이에요. 이게 만약 사람에게서 절반만이라도 재현된다면 절반만이라도요? 네, 이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수준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들 속에 숨겨져 있던 아하 포인트군요. 물론 저도 압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바이오 투자의 상식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리스크는 있죠. 이런 전임상 데이터가 실제 인간 임상에서는 얼마나 할인되어 적용되는 게 보통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에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정해진 할인율은 없어요. 신약 후보 물질마다, 질광마다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격차입니다. 기존 최고 약물 대비 10%, 20%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50% 이상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 격차 자체가 중요하다. 네. 설령 할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의 근원입니다. 그렇군요. 무상증자라는 단기 이슈의 소음 뒤에 29.1%라는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진 펀더멘털이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이랑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온도차가 상당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언어요? 네. 예를 들어 매집 포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분석을 보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해요. 세력이 돈을 쓴 자리, 거래량이 터진 구간, 이런 단기적인 수급 신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잡으라고 조언하죠. 반면에 증권사 리포트들은 그런 단기적인 주가 차트는 거의 언급도 안 하더군요. 맞아요. 오로지 2026년에 발표될 DD51과 또 다른 신약 DD02의 임상 데이터가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거라는 장기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력의 돈이라는 단기 신호만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2년 뒤에나 나올 임상 데이터라는 장기 신호만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 두 투자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간극이 리스크이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간극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장기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은 무상증자 후에 단기적인 물량 출회로 주가가 빠져도 싸게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버티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은 신주 상장일의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매물을 쏟아낼 거고요. 이 두 집단의 힘겨루기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결국 당신이 어떤 시간 관점을 가진 투자자인지에 따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둘러싸고 12월 5일 신주 상장이라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과 29.1%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장기 성장 동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림이네요. 네, 무상증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3배에 달하는 신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오버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결국 그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펀다멘털에 대한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화이자가 9조 원을 베팅한 메세라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계열 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압도적인 전임상 데이터에 있고요. 맞습니다. 단기 이벤트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할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이 펀더멘털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당신이 얻어가실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한 분석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 담겨 있더군요. D&D 파마텍이 무상증자라는 기술적 이벤트로 매도 압력이 예상되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메시 확회 발표나 비만 치료제 데이터 같은 강력한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걸 고도화된 IR, 즉 투자자 관리 전략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단기적인 악재를 장기적인 호재로 덮으려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기업의 정보를 접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인가? 아니면 시장의 심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이야기인가? 그 차이를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투자에 훨씬 더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요?